비자 문제로 뜻하지 않게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베트남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점점 더 엄격한 비자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는 불법적인 일을 베트남에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선량한 외국인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관광 비자로 장기 체류를 반복하거나 비자 연장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잘못된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베트남 출입국 관리소의 감시 대상이 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자 정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나라인데요. 무비자 입국은 최대 45일까지 거주가 가능해서 여행이나 단기 거주 용도로 사용되죠. 그 이상 거주를 원하면 관광비자로 입국하는데요. 관광비자는 우리가 흔히 전자비자라고 부르는데, 기간이 기존에는 한 달에서 3달로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 장기 여행자나 사업 조사하는 분들이 이를 통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학비자입니다. 베트남 대학교 내에 있는 부설어학원이나 일반 사설어학원에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교에서는 1년 단위의 유학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어학원 중에서는 베트남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어학원만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대학교에 정식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부설어학원으로 등록을 하지만,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사업조사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장기 거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설어학원에 등록을 하죠. 사설어학원은 커리큘럼이 널널해서 사업조사와 같은 개인 생활에 할애할 시간이 많습니다. 전자비자와 유학비자는 남녀노소 특별한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럼 조건이 필요한 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비자입니다. 베트남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회사에 따라 1년에서 2년 단위의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베트남에 있는 한국 주재원들은 대부분 노동비자로 거주하고 있죠. 베트남은 외국인 여행 가이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한국 가이드들도 노동비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이드들은 모두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비자입니다. 베트남 현지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한 한국인은 이를 통해 거주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투자비자를 발급받는데요. 몇천만 원 이상에서 몇억 원 이상의 자본금 유치가 필요하다 보니 베트남 사업에 정통한 사람들이 발급받곤 합니다. 대략적인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럼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비자 유형별로 기간이나 연장 가능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관광비자는 거주기간이 90일이지만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계속 거주하려면 기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런이라고 근처 국가로 비행기 또는 육로로 왕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학생비자의 경우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연장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와는 달리 베트남 내에서 계속 연장이 가능하죠. 다음은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려면 노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회사에 취업 후 노동비자로 변경하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일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번역과 공증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두세요. 예를 들어 투자비자, 노동비자, 학생비자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들까지 거주가 가능한 가족동반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와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들을 번역 공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서류 신청 초기에 진행되는 과정이라 반드시 사전에 알아둬야 비자 발급 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종류, 기간, 단수 복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즉시 현장에서 얘기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비자 업무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거라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발견하지 않고 추후에 발견해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 잘못이 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최소 2주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생각이 없다면 널널하게 일찍 출국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출입국 사무소에 직급 높은 사람들이 해결해준다면서 카메라가 없는 면담실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죠. 거부할 경우 벌금, 추방과 같은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협박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대행 업체를 너무 믿지 마세요. 애초에 유튜브에 검색하면 비자 발급 방법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귀찮아서 돈을 더 주고 대행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생길 경우 돈만 날리고 책임은 안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회사로 상용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업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자신들 회사도 아니고 시골 도시에 유령 회사 하나 세워서 서류 장사하는 수법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가끔 대대적으로 유령 회사를 점검하는데 이때 유령 회사 통해서 상용 비자 받은 사람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5,000달러 이상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베트남 단기 여행이 목적이라면 무비자 45일, 장기 여행이나 짧은 사업조사가 목적이라면 관광비자 90일, 베트남어 공부와 사업조사, 장기 거주가 목적이라면 학생비자 180일, 이 외에 결혼비자와 투자비자는 위의 비자를 통해 베트남 거주하면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은 베트남 거주를 마음먹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처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